이번 건은 단순한 패치가 아닙니다. 리플이 이번에 단행한 업데이트는 XRP 리플 레저의 기능과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버리는 사건인데요. 리플의 개발 주식인 리플X가 발표한 이번 변경사항 자체가 단일 릴리스 기준으로 역대급 규모인 거고, 네트워크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리플드 2.5.0 버전이 적용이 됐고요. 이걸 두고 업계는 그냥 버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플랫폼의 대단한 도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레어스 측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남겼어요. 이거는 엄청난 진전이다. 이 정도라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주목할 기능은 토큰 에스크로입니다. 그동안 XRP 코인에는 시간 잠금 기능이 있었지만요, 이번에는 IOU 토큰이나 다목적 토큰에도 에스크로 기능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잠그거나 자동으로 배포하는 구조 자체가 가능해진 거고, 즉 리플 레저 위에서 디지털 채권, 토큰화 자산 관리가 한층 더 수월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괄 처리 기능인데요. 기존에는 여러 가지 트랜잭션에 대해서 따로따로 처리를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한 방에 묶어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복잡한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진 거고, D앱을 운영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복잡한 주문 요청이나 자동화 트랜잭션을 단순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된 셈이에요. 결국에 리플 레저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의 규모, 그리고 정교함 자체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허가형 덱스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리플 레저 위에서 제도권을 고려한 탈중앙화 거래소가 가능해졌다는 신호인 거고, 접근 제어, 규제 준수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직접 덱스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 자체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계정 권한 위임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이나 DAO 같은 곳에서 관리자가 각 계정의 일부 권한들에 대해서 다른 사용자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유연해졌습니다. 멀티 유저 지갑, 자동화 계정 운영 자체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속도나 안정성, 그리고 미래를 위한 기반까지 이번 버전에서는 기능뿐만 아니라 백엔드 성능도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트랜잭션 처리 속도는 더 빨라졌고요. 검증자 노드 간의 메시지 교환이라거나 원격 호출 방식도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특히나 향후의 개발 환경을 위한 기반까지도 정비가 되면서 오래된 컴파일러는 지원을 종료하고요. 최신 빌드 시스템으로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빠르고 안정적인 기능 추가 자체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하게 개발자를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XRP 생태계 전반의 신뢰성, 확장성, 제도권 친화성까지 모두가 강화되는 순간이고요. 특히 규제 대응형 덱스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기관 자금이 리플 레저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셈인 거고, 이번 업데이트가 네트워크 전체 적용을 위해 가지고 검증자 투표로서 최소 80% 이상의 승인을 몇 주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운영자들 측에서는 지금 가능한 빨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 레저가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분명해요. 기능과 기술을 넘어가지고 신뢰 가능한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도약을 하고자 하는 로드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XRP 생태계는 이제 단순하게 빠르고 저렴한 송금 네트워크를 넘어가지고 스마트한 금융 어플리케이션의 집합소로서 진화하고 있는 중인 거고, 이번 업데이트가 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리플 XRP의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포인트는 XRP 네트워크의 활동 감소인데요. 글래스노드 측 데이터를 보면은 하루에 생성되는 신규 지갑 숫자가 80% 가까이 감소를 했어요. 일일 활성 주소 숫자도 3만 개 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때 50만 개 이상까지도 치솟았던 걸 생각을 하면요, 지금은 확실하게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네트워크의 확장 속도가 둔화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유입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소셜 지표라든지 트렌드 분석에서도 XRP와 관련된 검색량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XRP 관련 검색량이 높았을 때 그때가 오히려 고점이었고, 지금 낮아진 수준, 저점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선물 시장 포지션 정리 흐름입니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XRP의 오픈이자, 즉 파생상품 시장에서 걸린 돈의 총합이 한 달 사이에 약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는 뜻인 거고, 다시 말해서 XRP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점점 빠지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의미 있는 지표가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거래소 보유량 감소입니다. 크립토컨트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소 내부 XRP 보유량이 최근에 일주일간 21%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곧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조용하고 행보세 유지되고 있고 지루하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 댓글들 보면은 지루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매집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지표는 실현 시가총액의 회복 흐름인데요. 최근에 XRP의 실현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에 약 4% 이상 상승을 했어요. 이 수치가 최근에 매입된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 계산한 시가총액인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실제로 돈을 주고 XRP를 산 투자자들의 규모가 다시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살펴보면 일봉 차트에서는 대칭 삼각형 패턴이 형성되고 있고, CVD 누적값은 매수세 쪽으로 천천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최근에 현물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고래들의 매수 트랜잭션도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확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요, 단기 상승의 추진력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XRP가 기술적으로 2.2달러에서 2.4달러 여기 저항 구간에 계속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XRP 온체인 지표는 아직 회복 단계에 있고 자금 유입은 확인이 되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다소 식어있는 상태예요. 수치만 봤을 때는 지금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지만요, 내부 흐름은 비교적으로 안정적이고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2달러 초반 구간에서 매수세가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XRP 차트를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눌림과 반등이 반복되면서도 명확한 방향성이 없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지금이 단순한 박스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중요한 전환 구간에 들어섰다는 게 보이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은 지난 5월 고점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XRP는 이 선을 바로 아래에서 눌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즉 지금 자리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이 추세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앞으로의 흐름을 가릴 기준점이라는 뜻인 거고, 가격은 최근에 2680원 부근에서 강력하게 반등하면서 직전 저점은 지켜냈고요. 그 이후에 3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눌리는 패턴 자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인 3015원 선을 명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 자체가 여전히 시장이 신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의미 자체가 더욱더 또렷해집니다. 하락 파동 때는 거래량이 급증을 했지만요, 그 이후에 어떻죠? 반등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뭐냐?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매수세가 자신있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전략은 단순해요.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돌파 확인 후에 진입 또는 지지 확인하고 나서 분할 매수 전략 자체가 가장 안정적인 거고, 차트 보시면은 아직까지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을 뿐이지 조용한 전원의 흐름은 이미 시작된 상태로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충격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매입 로드맵을 보유 중이라는 뉴스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할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거는 단순한 찬성 자체가 아닌데요. 정부가 돈을 들여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 이 발언 자체가 암호화폐가 더 이상 대체 자산이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이게 현실화된다면 시장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미국의 주택금융청이 페니메이, 프레디맥 이런 대형 기관의 암호화폐를 주택담보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 관련 지시까지도 남기면서,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담보로서 주택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암호화폐가 투자 자산을 넘어가지고 실물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시도일 수가 있는데요. 한편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니어스법이 테더에게는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준비금 100% 보유하면서 회계 투명성, 해외 발행사 규제까지 굉장히 강력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테더는 지금까지 준비금 구성이나 회계 감사 문제로 꾸준한 의심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USDT의 입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다른 테더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테더 CEO 측에서는 우리는 이미 1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다. 올해 안에 전 세계 최대 채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이제부터 테더는 단순한 발행사가 아니라 비트코인 인프라 자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발행이나 보유 채굴까지 연결되면 하나의 비트코인 생태계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파월 연준의장 측에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주류 금융 시스템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한 거는 미국 중앙은행이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특히나 RLUSD, USDC, USDT 같은 여러가지 제도권과 직접 연결되는 스테이블코인에는 정책적인 훈풍이 불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ETF 전선에서도 변화 자체가 상당히 큰데요. 인베스코랑 갤럭시 측에서 솔라나 ETF를 미국 SEC에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면서 이렇게 현재 ETF를 신청한 업체는 총 9곳, 솔라나에 이어가지고 XRP, 리플, 아발란체, 체인링크 같은 이런 알트코인들도 대기열에 오를 가능성 자체가 커졌습니다. ETF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공식적인 입구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슈 중에 하나고, 기관의 포트폴리오 움직임도 바뀌고 있어요. 나스닥 상장 채굴회사 비트 디지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을 줄여나가고 앞으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중심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남겼고,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자 하는 흐름이 실제 기업 전략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코인 가격이 아니라 수익 모델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고, 정부랑 제도권 인프라 차원에서 국가가 사고 법이 정비되고 기업이 인프라를 장악하는 구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단기 가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움직임일 거예요. 이 판에서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결국에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 부근에서 몸을 낮추고 있던 가격이 다시 거래량 없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상승이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술적 회복인지 구분 자체가 필요한 시점인 거고, 여기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최근에 며칠 동안 이어졌었던 약한 양봉 흐름이에요. 거래량이 뚜렷하게 실리지 않은 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시장의 확신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인 거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바로 장기 추세선입니다. 차트 하단을 보면은 200일선, 즉 장기 상승 추세선이 1억 3천만 원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조정에서도 이 구간을 완벽하게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장기적인 강세 흐름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시그널을 줍니다. 이 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시장 자체가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조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RSI 지표를 보면 현재 54 수준에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중립 구간에서 힘을 모으는 흐름인데요. 이 지표가 지금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든 매도든 무리해가지고 들어가기보다는 신중하게 관망해야 된다는 신호로서 읽힙니다. 지금 전략이 정말 간단한데요. 저항선 부근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관망, 그리고 눌림이 온다면 1억 4,500만 원 초반 또는 1억 3,400만 원대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거는 이번 상승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돌파해주는지 이거를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방향을 정하지 못한 시장이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 하나의 좋은 팁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코인신사 제 채널의 XRP 평균 조회수가 조금씩 낮아졌고요. 댓글에 부정적인 댓글이 늘어났고 평소보다 댓글 수가 적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심리 지표가 조금씩 나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부정적인 댓글이 늘어나고 XRP의 관심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어땠죠? 어느 정도의 단기 저점 형성하고 반등 라인을 구성하는 시기로 보여졌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 XRP 또한 평소보다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월 25일에 제가 안내드린 XRP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렸던 내용인데요. 두 가지로 압축시켜보자면은, 첫 번째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입니다. 원래 시장은 9월달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관계자들이 7월 인하도 가능하겠다 관련 언급을 남기면서 유동성 기대가 갑작스럽게 앞당겨졌다는 것은 자금들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신호로서 작용을 했고요. 위험자산 전체가 반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동 전쟁 완화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 소식이 갑작스럽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바로 들어가서 수영하라고 배우진 않죠. 충분히 준비 운동하고 나서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고 해서 우르르 매수하고 쭉 상승할까요? 대부분의 투자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락하고 보합과 횡보를 거치고 예열 구간까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등 주는 여러 가지 과정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영상 통해서도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브리핑 속보 내용 중에서도 중요하게 강조드린 내용들입니다. 시장이 정확하게 언제 어느 구간이 바닥이고 얼마까지 상승할지 100% 맞출 수 있는 사람 절대 없어요. 실제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1에서 10의 영역에서 매번 10의 최고만 찾고 노리다 보면은 결국에 오히려 1에서 2 안 좋은 결과가 반복되고 후회하는 매매가 반복이 됩니다. 적당히 7에서 8, 운 좋으면 9, 이런 식으로 적당한 매매가 가장 좋은 거고,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못 팔고 후회하실 바에야 팔고 나서 익절하고 후회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거는 후회보다는 아쉬움의 영역인 거지 후회만 쌓이는 매매보다는 100번 1000번 낫습니다. 항상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